네, 오늘도 저희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실시간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고민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바로 알려드릴게요. 026938-2055번, 026938-2055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바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용석 대표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용석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불타오르는 부동산 시장을, 끄기 위해서 정부에서 조만간에 규제책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주 내로 국토부 장관이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 바로 규제책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규제책이 나올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규제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전략으로 참여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전략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대책이 이제 거의 지금 뭐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투기과열 지구 지정까지는 뭐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정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 뭐 2008년 이후로 기나긴 아주 그 부동산 침체가 와서 한 3, 4년 전부터 이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지만 이걸 다시 잠재운다고 한다면 뭐 내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연말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이 되면 공급량이 그만큼 많아지는데 또 너무 섣부른 정책이 아닌가 하는, 뭐 규제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단계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몇 가지 카드만 꺼낼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투기과열 지구는 바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재건축 단지라든지 강남권이라든지 그 외에 강남 3, 4구 정도가 크게 주목을 받지 않을까, 좀 그런 거길 겨냥한 어떤 타겟이 아닐까, 규제책이 아닐까, 그렇게 좀 여겨지는데, 또 분양시장이 지금 굉장히 뜨겁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지금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11.3 대책 작년에 그 이후로 입주 때까지 전매 제한을 해놨는데, 그 외 지역까지 서울 전역이라든지 세종시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좀 이런 지역까지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청약 요건이 작년 11.3 대책에 좀 강화를 시켰지만 여기서 더 규제를 강화시킨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 분양권 전매 제한을 기간을 길게 놓는다. 또 청약 요건을 강화시킨다. 이거는 바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는 실수요자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다. 그래서 뭐 청약률이 2대1이다, 5대1이다, 10대1이다. 결국에는 뭐 청약 일반 분양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분양 세대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들한테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질 것 같고요. 자, 주택담보대출 LTV, 그 다음에 소득에 관계된 DTI를 축소한다. 10억짜리 아파트를 LTV가 이제 담보대출이죠. 그게 40%다고 한다면 대출 4억밖에 안 해주는 거죠. 예전에 6억, 7억까지 해줬던 아파트를. 또 소득 관련해서 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예전에 60%까지, 그러면 연간 갚을 수 있는 금액을 3천만 원까지 내로 또 대출을 완화시켜줬다 한다면 이제는 2천만 원 정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득 심사를 더 까다롭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 그만큼 매수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저주택 조합원 선착수 모집. 이게 바로 가장 강한 어떤 투기과열 지구에 지정되는 건데, 아마 이건 빠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리 처분 이후에 이 어떤 아파트 분양권이나 이제 조합원 주의를 양도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떤 자금을 묶어놓게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투자 수요는 그만큼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재건축 단지 지금 진행하고 아파트들은 그만큼 매매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재건축 단지에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대책이 나온 이후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LTV가 DTI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다주택자, 지금 이제 유력시 되는 게 바로 다주택자입니다. 2주택자, 3주택자, 3주택자 이상의 투자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더 강화를 한다거나 또 고가주택, 9억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강화를 하겠다. 자, 이게 그러면 고가주택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강남권에 13억, 14억 하는 아파트들이 전세가가 11억, 12억 한다고 그러면 갭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2억, 3억, 1억, 1억밖에 안 되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고가 아파트가 갭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자, 갭 투자, 내 돈이 1억이 있으니까 소액만 바라봤던 분들이 오히려, 물론 이제 취득세가 꽤 많이 드는, 한 14억, 5억이다 그러면 취득세가 3.3%다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들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아파트들이 뛰면은, 다른 아파트, 소형 아파트들이 500만 원, 1000만 원 뜰 때 5천만 원, 1억, 2억씩 뛰기 때문에 훨씬 더 고가 주택에 대해 갭 투자, 기존 주택에 대한 갭 투자는, 어떤 투자에 굉장히 어떤 블루칩으로 떠오를 수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DSR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DTI는 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보고서, 소득, 대출을 해주는 거라고 한다면, DSR은, 대출하려고 하는 자의 모든 비용, 원리금을 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을 낼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DSR을 도입하면.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바로 이 재건축 단지는 매매가 위축이 좀 될 수가 있겠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재건축 단지들의 지금 타겟이 있고 가장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불을 끌려고 지금 타겟을 맞출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을 죽이지는 않겠다. 타겟으로 타겟팅을 하겠다. 지금 이런 지금 얘기인데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가격이 하락될 수밖에 없겠다. 신규 분양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수요자 위주로 청약률은 떨어지겠지만 결코 어떤 어떤 성공면에서는 절대 뒤처지지 않겠다. 오히려 실수요자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규제가 덜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초과이익 함수제가 폐지 유예가 이제 폐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환원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부터 그런 어떤 제도가 있겠지만 재개발은 재건축 초과이익 함수제에 대한 어떤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쪽에 어떤 좀 1년까지 길게 보고 한다고 한다면 재개발 쪽에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고요. 또 기존 주택의 반사이 갭 투자가 성행할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또 수익형 부동산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 규제가 덜한 주택으로 여러 가지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